자, 7월 12일자 조금 남은 몇 문제들. 요거 세종대 자유전공 2번. 요거 좀 다시 할게요. 2번에서 정의된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고 치역을 구하여라. 결국은 뭐 hx의 그래프를 그리라 이거지. hx의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 시키지 않더라도 미분을 해야 되므로 h'x는 이라고 작성을 해서 g 프라임 f g의 인버스 x 곱하기 f 프라임 g의 인버스 x 곱하기 g의 인버스의 미분값 g의 인버스의 프라임 x. 결과는 이따 얘기하고 요거 7월 12일 거 있어? 잠깐만 요거 다 뽑아줄 테니까 하고 요거 12일 거 먼저 하나. 오늘 A4용지 나간 게 지금 프린터기가 그 비포 사이즈가 자꾸 종이에 걸려서 안 돼가지고 오늘 불가피하게 작게 나갔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페이지 뭐 거르고 뭐 할 시간이 없으니 네. 나는 하나씩 먼저 뭐야? 아니 젠장. 역대 사관학교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일단 풀어보지 못하면 눈대중 봤을 때 좀 그랬어. 자, 미분에서 저렇게 지금 써지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얘가 어차피 우리가 극값 극대극소 찾을 거니까 얘가 0 되는 거 찾을 거잖아?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먼저 풀어본다 생각하면 얘가 0 될 수가 있어, 없어? 제가 0 될 수가 없죠? 이거는 문제를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애초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역함수가 존재한다며? 그리고 아까 요 문제가 기억이 날 수 있겠지만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이놈이 미분이 가능했어. 그리고 얘도 미분이 가능했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게 역함수는 뭐야? 원래 함수에
역수였어, 역수. 그러니 이거 G'이 0이 존재하는 순간 G'X가 0이 존재하는 순간 얘가 말이 안 된다고. 왜냐면 0분의 1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GX가 미분이 가능하고 역함수도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GX를 미분했을 때 0 되는 게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 얘가 0 될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얘도 뭐가 안 돼? 얘도 0이 될 수가 없어요. 0이 된다는 얘기는 얘도 역수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H'X가 0이 되기 위해서는 F' G 인버스 X가 0이어야 한다가 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F'X는 F'X 어디 있나? 상수의 2의 X에 X-1, X 플러스 1, 2X-1이므로 G 인버스 X가 1, 마이너스 1, 2분의 1이면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G 알파가 1, G 베타가 마이너스 1, G 감마가 2분의 1. 오케이? 이라고 한다면 알파는 알파 어딨어? 컨닝 좀 하면은 아이씨 그냥 계산해. GX였어. GX. 저거 아이 계산이 귀찮은데? 어딨냐 찾아놓은 거 알파 베타 감마 어딨냐. 그냥 계산하자. GX 쓰고 GX는 저거 위에는 다른 문제. 저거는 F. 여기 1 있다. 이제 뭐야? G 인버스가 1 되는 X값. 인버스가 1 되는 놈은 얘.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이고 베타. 그럼 GX는 일단 먼저 그래 문제 써놔야지. 마이너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X. 얘가 지금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니까 X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저 GX가 점근선 있었잖아. 1과 마이너스 1. 문제를 저 중간에 쌩 까고 넘어가다 보니까 역함수 잘못 썼다. 미안. 역함수 관계를 잘못 썼죠? 인버스가 1 되는 거니까 G1이 알파죠. 저 식을 잘못 썼네. 쏘리. 미안. 자, 여기서 G 인버스 알파는 1, G 인버스 베타는 마이너스 1, G 인버스 감마가 2분의 1이라고 한다면은 G에다가 1 넣으면은 알파 나오고 G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베타 나오고 G에다가 2분의 1 넣으면 감마가 나온다는 얘기 맞나? 그래서 저 알파라고 하는 놈은 1 넣고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고 베타를 넣으면은 루트 2분의 1이고 2분의 1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2 요렇게가 되겠네. G에다가 2분의 1 넣게 되면은 4분의 1, 4분의 5 4분의 5 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이렇게 되겠네. G에다 2분의 1 넣으면 2분의 1 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5 5분의 2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극대값과 극소값을 각각 구하고 뭐가 극대고 뭐가 극소냐 이거야. 얘만 찾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극값까지 찾았어. 극값의 x좌표들까지 찾았다 이거야. 맞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디다 넣어? 여기 hx. 여기 hx에 넣고 계산하기까지는 어렵지 않아. 알파 넣으면 1 나온대. f1 값이 나올 거 아니야? 맞죠? f1 값. 그 숫자 넣고 계산해가지고 g한테 넣고 하면 계산값 나올 거야. 인정? g 인버스 베타. 베타 넣으면 1이래. 마이너스 1이라며. f 마이너스 1 값 찾아가지고 거기다 g 값 넣으면 이것도 뭐야? 찾을 거다 이거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게 되면 나오는데 뭐가 극대고 뭐가 극소냐 이거야. 이거 어떻게 판단하겠냐고. 이게 중요하지. 왜냐면 극대값과 극소값 찾으라고 했으니까 극값을 찾으라는 게 아니잖아. 극대 극소 분류해주고 거기다 끝나는 게 아니야. 뭐가 찾으래. 치역 찾으래. 치역이라는 얘기는 그래프 그리는 얘기 아니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원론적으로 들어와서 자 극대 극소 판단하는 기준은 뭐야? 이게 좌우의 접선의 교기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는지 이제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 리미트 x가 알파의 오른쪽일 때 얘가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요거를 판단해주고 이거고 이거 임으로 x는 알파에서 아래서 위로 뚫는 거니까 얘는 뭐야? 극소이다. 이런 걸 작성 다 해줘야 된다 이거지. 콜? 이거 다 찾아야 돼요 다. 자 일단 지금은 대소비교는 모르니까. 대소비교는 모르니? 그럼 지금 저기서 우리가 대충 값을 찾아내야 되는 거 맞나? 인정? 일단 먼저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하면 좀 편하니까 g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었냐. 삭, 삭, 요 1번에서 gx 그래프가 1과 마이너스를 해서 점근선을 갖고 그래프가 뚝 떨어지는 그래프로 우리가 이게 보고 있었고, 그럼 이제 인버스 x 그래프도 판단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거 뭐 하면 돼? 그냥 y는 x 대칭하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증가함수가 그대로 될 거니까 요렇게 하고 요렇게가 되겠지? 얘가 x, 뭐 굳이 뭐 어차피 이거는 탁탁탁탁 탁탁탁 x는 1, x는 마이너스 1, gx. 그리고 fx 그래프. f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먹었었다.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1, 2분의 1, 마이너스 1. 얘가 fx. 여기까지 오케이? fx? 아, g 인버스 함수 y는 x 대칭이니까 반대네. 감소인데 왜 이렇게 그려졌지? 쓱, 쓱 요렇게. 요렇게. 원래 그래프 그렸으면 프레임도 대충 예상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할 거는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얘가 왜 극대인지 정도까지는 보여주고 얘가 왜 극소인지까지는 보여주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 그것은 뭐야? 뭐 미분 한 번 더 해서 하는데 솔직히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는 건 솔직히 좀 에바잖아.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는 건 좀 에바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알파에서 접선의 교기가 뭐 미분된 놈에서 알파의 우극한이 양수고 그리고 여기가 음수기 때문에 그럼 왼쪽에서는 음수고 내려가다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알파가 극소다. 이제 그런 것만 좀 쓰겠다 이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알파 오른쪽 어차피 이 새끼 무조건 음수야. 감수함수니까. 얘는 무조건 음수야. 맞죠? 인정? 자 알파 넣으니까 1이라며. 근데 이게 방향이 중요하다 이거야. 알파의 오른쪽이야. 1보다 작아. 작아.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잘 따라야 된다. 다시 한번. 얘는 무조건 음수야. 감소함수니까 gx가. 얘는 음수니까 필요 없고 알파의 우극한일 때 맞지? 알파일 때 y좌표 1이라며. 인정? 여기가 알파일 거 아니야. 뭐 대충 찍으면. 맞지? 그때 우극하니까 1보다 작아. 1보다 작은 쪽에 접선의 교육이 보란 얘기지? 맞죠? 1보다 작은 쪽에 접선의 교육에는 음수 아니야? 여기까지 오케이? 현재까지 음수야. understand? 다시 한번. 자, 이제 마지막 얘. 얘도 1의 왼쪽이지. 알파를 넣으면은 1이라며 1. 1.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1보다 작다며. 1보다 작다며. 1의 좌극한이라며. F의 1의 좌극한 0이잖아. 0. 그냥 G' 0. 근데 어차피 프라임 얘도 무조건 음수지. 맞죠? 얘 무조건 음수야. 그러면 이제 결국 이놈의 부호가 결정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음수. 우극한이 뭐다? 그럼 당연히 뭐 얘 극값인 거 아니까. 제가 음수니까 얘는 양수겠지. 인정? 그러면 이제 알파일 때 뭐란 얘기야?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극, 대. 이 짓을 얻다가 베타에도 하고 이제 감마에도 하고 해야 된다 이거지. 인정? 인정? 자, 알파가 최소값 되는 거 맞나? 알파가 최소? 알파, 감마, 베타 순서 되는 거 맞아? 알파일 땐 일단 극대. 알파일 땐 극대. 요거 굳이 안 써도 되고 답지. 이제 요거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가 본 거였으니까. 인정? 알파에서 극대. 그 다음에 감마야. 감마는 당연히 뭐겠어? 당연히 극소겠지. 왜냐면 번갈아 나와야지 무조건. 그러면 굳이 나머지 이제 할 필요 없고 나머지는 할 필요 없고 그냥 얘가 알파 극대인 걸 찾았으니까 이제 부동호 방향 그 바뀌어서 너는 극소, 너는 극대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굳이 하나는 다 보여주지 할 이유는 없고 하나만 찾으면 끝나는 거니까. 왜 알파, 감마, 베타 순서인지 알죠? 이거 뭐야? 감소함수니까. 감소함수. 요게 y좌표 1, 2분의 1, 마이너스 1. 알파, 감마, 베타 순서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 요 감마의 y좌표가 알파보다 크냐 작냐 또 판단 받아야 되겠지. 인정? 인정?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숫자 다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으니까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치역이니까. 실제는 그래프할 때 이제 해야 될 게 뭐야? 무한대로 보내보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오케이? 그거 그래프만 그리지 말고 그거 써주면 좋아. 결국 우리가 그릴 거는 뭐냐? 저 hx가 g의 f의 g의 인버스 이거잖아요? x가 무한 뭐 사실 이렇게 써도 되지. 일 때 g의 인버스 x는 마이너스 무한대 2다. 이고 맞죠? 왜냐면 합성하면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사실 x가 무한대로 못 가는 거구나. x가 여기 그러니까 1의 왼쪽 1의 좌극한 1의 좌극한일 때 g 인버스 x는 마이너스 무한대이고 맞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fx는 뭐야? 이고 fx는 0으로 가고 정확히 따지면 여기서 방향 써도 괜찮고 그러면은 0의 왼쪽이니까 뭐야? 0이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얘가 실제로 그래프 계산 과정은 이제 요렇게 네가 알파 할 때 0이고 베타 할 때 요렇게 돼가지고
0으로 이렇게 딱 떨어진다 이거야. 여기 감마, 여기 베타.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1. 1.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딱 그때가 되겠지? 치어? 치어. 그 다음에 이제, x가 이제 어디로 향해 가? 마이너스 요 극한이지. 왜냐하면 gx 입력값에 걸려야 되는 거니까. 정의 여기. 그럼 여기가 1대. 무한대로 가지. 무한대로 가니까 fx는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얘는 무한대이고 fx는 무한대이므로 fx 무한대에 걸리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 gx는 마이너스 1로 향한다. 마이너스 1 된다. 그러므로 그래프는 이제 여기서 쭉 떨어지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정거선 이렇게 되는 상황. 마이너스 1. 오케이? 치역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y는 크거나 같고 여기 y좌표. 요 베타 놓고 계산 생략해가지고 루트 상수제곱 플러스 16분의 4가 나와요. 콜? 이게 사실 논술이 조금 그지 같은 게 이게 일반식 나오고 숫자가 더럽고 막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의고사 풀어가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 그래프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미분인데 미분한 식이 좀 복잡한 것뿐. 그 다음에 미분한 거 토대로 우리가 따질 것은 뭐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호가 따질 거. 오케이? 그래서 어차피 G 프라임 어차피 음수. G 인버스 프라임 어차피 음수. 그러니까 결국 요거만 찾으면 돼. 요거에서 어떻게 찾을 거? 알파의 오른쪽에 알파의 왼쪽에 그런 것만 예상할 수 있으면 됨. 오케이? 그래서 알파의 오른쪽이니까 1의 좌극한 1의 좌극한 접선의 기울기였으니까 음수였다라는 거. 음수. 그러니까 그 다음은 당연히 양수일 거고. 그래서 네가 극대 그리고 뭐가? 네가 극소 그리고 극대. 이거는 그냥 얘 힘으로 너 극대 극소 하지 말고 이거 힘으로 쟤는 극대고 제 힘으로 그거고 제 힘으로 그거고 번갈아 가기 때문에 그런 거 쓰는 게 아니라.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토대로 해가지고 범위표 찾아놓고 나서 마무리하면 끝. 됐나요? 한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 숭실대 자연 3번 요거는 그냥 노가다 계산 문제. 노가다. CR A는 첫 장부터 N까지 합의 저거에 대해서 저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요게 A2N이라고 하는 게 AN 더하기 N이란 말이지. 이제 이거를 좀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겠냐 이거지. 요거 지금 보면은 저 A2N-1 있고 그러니까 A2N-1 더하기 A2N은 AN 더하기 N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닐까? A2N-는 무조건 0이라며. 인정? 그러면 이게 결국 어차피 1번부터 128번까지 더하는 거라며. 시그마 K는 1부터 64까지 A2N-2K-1 더하기 A2K 하면은 위에 있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맞죠? 한번 해보면 되지. 1 넣으면 1 더하기 2 넣으면은 3 더하기 4니까 쫙쫙 연결되지. 맞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써야 되니까 다시 임으로 이다. 시그마 A는 1부터 128까지 AN은 K로 바꿔.
K가 편하니까. K는 시그마 K는 1부터 64까지 A2K-1 더하기 A2K는 시그마 K는 1부터 64까지 저기 어딨어? AK 플러스 K 다 된다. 라고 쓰면은 되겠지. 맞아요? 확실해? 진짜야? 시그마 쓰다가 적분 쓰다가 이제 주형이 뭐 괄호 쓰면 안 된다. 왜냐면 괄호가 없는 쪽까지만 시그마가 적용되는 거라서. 방금 이렇게 써 있으면은 얘는 시그마 연관 없고 얘도 시그마 연관이 없어. 이런 것 때문에 감점 당하지 말고 이건 그냥 틀린 거야. 감점이 아니라. 저 날라간다 점수가 아예. 이렇게가 된다. 그러면은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그마 K는 1부터 64까지 AK 더하기 K 요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64까지 AK 저 64까지는 계산할 수 있잖아. 맞지? 2분의 64 곱하기 65 근데 여기서 어차피 눈치 좀 채야 될 게 64가 저렇게 해서 아니 128에 저렇게 해결됐으니 사실 64도 또 해결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뭐 이렇게 쓰고 옆에다 한 줄 더 써도 되지만 시그마 K는 1부터 32까지 32까지 어떻게 될까? A, K 더하기 K에 더하기 2분의 64 곱하기 65 맞죠? 절반 치면서 K가 저거 AN 더하기 N이 들어가는 거 맞나? 2 된다 하고 2다 오케이? 아니면 이제 사실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반복적인 수식이기 때문에 그냥 쭉 써내려가도 상관이 없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마찬가지로 그냥 이거 없이 그냥 바로 쭉쭉쭉 시그마 K는 1부터 32까지 AK 더하기 2분의 32 곱하기 33 더하기 2분의 64 곱하기 65 더하기 저 32가 다시 한번 또 바뀌겠지? 아 더하기래. 쟤는 시그마 K는 1부터 16까지 계속 절반씩 쳐지는 거 맞죠? AK 더하기 K에 더하기 2분의 32 곱하기 33 더하기 2분의 64 곱하기 65 요거는 조금 계산 범위가 좀 될 때까지는 좀 줄여보자 이거지.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여기 다시 헷갈리지 않게 AK 쓰고 플러스 2분의 16 곱하기 17 더하기 2분의 32 곱하기 33 더하기 2분의 64 곱하기 65 그냥 그거 계산하고 그냥 숫자 쏘고 계속 해도 되잖아요. 맞는데 일부러 안 쓰고 있는 거야. 자, 쟤는 다시 한번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AK 더하기 K 맞지? 원래 이거 다 안 쓰고 그냥 점점점 해도 돼. 점점점 해도 되는데 일부러 쓰고 있는 거야. 2분의 여기 16 곱하기 17 더하기 2분의 32 곱하기 33 더하기 2분의 64 곱하기 65 밑에 줄 넘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AK 더하기 2분의 8 곱하기 9 더하기 2분의 16 곱하기 17 더하기 2분의 32 곱하기 33 더하기 2분의 64 곱하기 65는 시그마 K는 여기서부터 더 안 할래. 여기까지만 하고 AK 더하기 K 사실 4개 정도는 계산할 만 하잖아. 여기서 더하기 2분의 4 곱하기 5 더하기 2분의 왜 2 곱하기 4분 그래 그냥 바로 계산해. 너 귀찮아.
이렇게 너는 더하기 2분의 4 곱하기 5 더하기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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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 이렇게 맞죠? 그럼 이제 사실 이제 요거 정도만 계산하면 되겠지 얘네? 얘는 할만하잖아. A1은 0, A1은 0이고 A3은 0이고 A2는 A2 빼기 아니 너는 A1 더하기 1이잖아. A1 더하기 1이니까 A는 1이고 A4는 A2 더하기 2니까 3, 3, 3, 3. 그래서 빨간 색깔은 얼마다? 4다. 맞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럼 지금 이제 뭐야? 얘만 계산하면 되겠지. 왜? 선수 노가다하게? 규칙이 보여? 규칙이 보인다는 게 시그마로 계산한다는 얘기잖아. 어차피 2분의 1을 공통으로 묶일 거잖아. K는 1번부터 탁 몇 개? 5개가 될 거 아니야? 불러봐. 일부러 쓴 게 저거 수식 만들려고 쓴 거야, 너네들. 이게 은근히 시그마에서 애들이 수식을 잘 못 만드는데, 이거를 더하기를 컴마로 만들어 봐. 그리고 얘가 1번이라 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잖아. 맞잖아. 5번이잖아. 야, 그럼 9번 어떻게 생겼을까? 9번.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라며. 9번 어떻게 생겼어? 9번. 2에 12승 곱하기 2에 12승 플러스 1이겠지. 10승이구나. 인정? 5, 9, 17, 33, 65보다는 4, 8, 16, 30, 64가 규칙이 뚜렷하지 않아? 그러면 4, 8, 16, 32, 64니까 공비가 이 등비 수열이잖아. 첫 번째는 얼마? 4. 4 곱하기 2에 n-1승이라는 얘기잖아. 뒤에는 거기다 뭐 하면 돼? 플러스 1씩 해주는 거 아니야? 인정? 그건 여기다 들어갈 건 뭐? 맨 앞에 거 4 곱하기 2에 n-1승 그리고 뒤에는 어차피 공통 2분의 1 묶어놨으니까 여기다 뭐 더하면 된다고 했어 방금? 1 더하면 되잖아 1. 요렇게 찜찜하면 뭐해? 한번 숫자 넣어보고 계산하면 되잖아. 3 넣어봐 3. 3이면 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3 넣으니까 4 4, 4, 16 맞네. 규칙이 있으면 노가다로 계산, 그래, 노가다로 계산을 빨리 하면 좋지만, 이런 것도 수식을 뽑아낼 줄 아셔야 된다, 이거지. 규칙이 있으니까. 그냥 발생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 전개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16 곱하기 4에 n-1승 더하기 4 곱하기 2에 n-1승이니까 등비수 합공식 때리면 된다는 얘기잖아. 맞나? 앞에 거는 4-1보다는 첫 번째 항은 16이고, 항의 개수는 4의 5승 빼기 1이고, 더하기. 얘는 2-1보다는 첫 번째 항은 4고, 2의 5승 빼기 1이네. 오케이? 콜? 조금 더 이쁘잖아요. 계산하게 되면 공통인수가 하나 또 보이는 거 맞아? 2의 5승 빼기 1이 공통인수지. 앞에는 뭐가 남아? 3분의 16에 2의 5승 플러스 1이고 저기선 4만 이렇게 남지. 여기다 2분의 1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니면 저 상태에서 그냥 손수 계산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앞에 거가 다 계산해서 되는 거니까 답은 2794. 오케이? 처음에 뭐? 저 EN-1과 AN. 수열이나 이제 경우수 같은 게 홀짝 나왔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홀수와 짝수가 같이 다니는 것은 EN-1과 EN이라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수식을 간단하게 해서 계산하고 마무리가 끝.
넘어가도 될까요? 요것도 의외로 단순하지.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저거를 만족하고 집합 A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f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게 결국 1, 2, 3, 4, 5, 6이 1, 2, 3한테만 화살을 쏘거나 한다는 얘기잖아. 나머지는 이제 뭐 별거 없네. 자, 그러면 저거 어떻게 할 거야? 저 1번. 단순하게 생각해봐. 이게 같을 거면은 이거 F가 같다며 안에 있는 게 같으면 되는 거지 않을까? 맞지? 그러면 거기까지 찾았어. 그래. fx가 x인 경우래. 그 다음 흐름은 어떻게 잡아갈 거야? 이 경우수 문제 같은 경우에 까탈스러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하나씩 다 할 건데, 근데 그게 맥락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케이스 분류. 이 경우수는 이제 이런 것들 교과서에 쓸려있지도 않고, 어디 개념서에 쓸려있지 않고, 누가 알려주는 노하우로만 배워야 되는 거야. 경우수 문제가 까탈스러운 이유는 뭐냐면은 뭔가 해야, 한 번에 탁탁탁 몇 개 숫자가 곱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분류해서 가는 거란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케이스를 분류해야 되는데, 근데 그 케이스 분류하는 게 사람마다 노하우가 달라. 그래서 이제 주영이 내가 케이스 분류 3원칙이 뭐라고 했어? 여기 최근에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이 몇 번 등장하냐? 몇 개, 몇 번 등장하냐? 그리고 그 기준을 만족시킬 게 누가 될 거냐? 누가 될 거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항상 고려해야 될 게 뭐야? 꼭 그 순서로 만족을 해야 되냐 이거야. 배열이 맨 마지막에 돼요, 무조건. 배열이 중간에 들어가면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배열은 애초에 신경 쓰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냥 방금 얘기했다시피 기준을 잡았어, 기준. fx가 x를 만족하는 그게 기준이니까 그 다음에 뭐였어? 몇 개? 그게 몇 개냐 이거야. 오케이? 그게 몇 개냐 이거지. 최대 몇 개 등장할 수 있을까? fx가 x래. 3개. 왜냐면 어차피 화살 1, 2, 3한테밖에 못 쏘거든. 그럼 x에다가 어차피 숫자 넣을 거잖아. 1 넣으면 1 나오라는 얘기 2 넣으면 2 나오나 3 넣으면 3 나오고 4 넣으면 4가 못 나오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fx가 x를 만족하는 상황은 3개. 그러니까 싹 다 3개 다. 거기서 딱 2개만. 3가지 경우겠네. 마지막 한 가지 경우. 그게 누가 한 개만 되겠네. 라는 얘기도 되겠지. 인정? 여기까지 오케이? 이제 그렇게 체계를 잡았으면 이제 그걸 뭐 하면 돼? 이제 여기서 써야지. 이해됐나요? 이게 무조건 이걸 만족한다고 해도 1 놓고 2 놓고 3 놓고 4 놓고 그냥 우후죽순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봤을 때 fx가 x가 돼야 되는 것까지 이렇게 했으면은 여기서 숫자가 쟤는 1, 2, 3이 화살을 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게 누가 될 거냐 이거지. 근데 그거 누가 되는 건 항상 나중 문제 이 상황을 만족해야 되는 게 몇 개고 그럴 거면 그게 누가 돼야 되고 오케이? 매번 여기 경우수 이런 얘기할 때 비유하는 게 뭐야? 개주 뛸 건 몇 명이 뛸 거고 그게 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제대로 순서를 정하지 않을까 이거지. 맞지? 흐름이 똑같아요, 흐름이. 그러니, 자, 그러면 케이스. 가족권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f, x를 만족하는 경우가 있고, 경우와 fx는 x가 아닌데, 아닌데, fx를
만족하는 경우가 있다. 경우 나눠서 경우로 분류하여 센다. 세겠다. 어차피 논수니까 세겠다. 세겠다. 셀 것이다. 나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1번. x를 만족하는 경우가 세 개인 경우. fx는 3보다 작은 같으므로 f1은 1이고 저걸 만족한다는 얘기는 f1은 1이고 f2는 2이고 f3은 3이어야 된다. 맞지? 인정?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1, 2, 3, 4, 5, 6 뭐 여기도 이제 이렇게 뭐 일단 조금 더 이쁘게 할 거면 원래는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래 원래 답지에서는 이렇게 나왔지. 정의어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y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살 쏘는 거. 원래 이제 답지에서는 저렇게 실려 있는데 내가 집합 표시하고 뭐 하기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시적을 한 건 저거. 근데 뭐 굳이 저 그림 안 그려도 되고 만약에 그릴 거면 이걸 그리는 게 아니라 요걸 그려야 되고 왜냐면 이게 원래 그 대응 관계는 집합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부터 고민하자 이거야. 4, 5, 6이 화살 쏴. 만약에 4가 1한테 쏴. 맞지? 가족권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지금 4가 1한테 쏴. 그럼 여기 1이지. 여기 어차피 F1이지. F1은 1이지. 만족돼, 안 돼? 만족되지. 근데 4가 1한테 쏘는 게 아니라 2한테 쏴도 크게 문제되지 않지. 그럼 여기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2라면 4, 5, 6은 1, 2, 3 아무 데나 대응이 돼도 가족권이 성립한다. 27개. 맞지? 아무 데나 쏘는 거니까 세 가지. 4가 쏘는 게 세 가지, 5도 세 가지, 6도 세 가지잖아. 맞지? 멘트 생략할게. 멘트 생략하고. 자. 그래서 4x는 4, 5, 6은 y는 1, 2, 3에 아무데나 대응돼도 상관이 없으므로 3, 3, 3 해가지고 27가지다. 그 다음 2번 fx는 x를 만족하는 경우가 2개인 경우 3c 2이다. 오케이? 숫자 서승은 가정을 해도 되지? x는 1과 2가 만족한다 가정하자. 왜냐면 이해를 하기 편하게 1, 2, 3, 4, 5, 6, 1, 2, 3인데 탁. 그러면 3은 3한테 지금 못 쏴. 맞지? 3은 3한테 쏘지 못하는 거니까 몇 가지? 2가지가 돼야 한다는 얘기지? 그럼 현재까지 6가지가 미리 확보가 되는 상황이야. 만족한다. 3은 1 또는 2에 대응돼야 하므로 2가지이다. 라고. 그럼 3까지 해가지고 화살 쓴 거 이게 끝났어. 아, 뭐야. 여기도 화살 왜 써? 그러면 자, 이제 4, 5, 6이 화살 쏘고 고려하자. 그러면 딱 봐도 이제 이거 아니야? 아까 여기 눈치챘으면은 화살 맞은 놈한테 쐈다와 화살 맞은 놈한테 못 쐈다. 화살 맞은 놈한테 쐈다와 화살 못 맞은 놈한테 쐈다로 나눠보면 되는 거 아니야? 애들이 경우수하거나 뭐 하게 되면 제일 자꾸 예민하게 보는 게 숫자에 예민하게 봐. 숫자. 누가 누구한테 쐈다. 누구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상황. 맞은 놈이 또 맞았다. 안 맞은 놈이 맞았다. 맞지? 그래, 만약에 네가 4한테 쐈다 쳐. 4가 3한테 쐈다 쳐. 그러면 1 나오는 거잖아. 왼쪽은 1 나오고 여기 3 나와. 말 돼, 안 돼? 안 되네. 그럼 이제 여기 눈치챈 게 뭐야? 얘네들은 무조건 누구한테 써야 된다는 얘기야. 가족과 만족할 거면 맞은 놈한테 써야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제일 편해지지 않아? 마지막 세 가지밖에 없다고. 마지막 케이스는 뭐야? 이거를 만족하는 게 한 개밖에 없다며. 세 가지밖에 없잖아. 그럼 아까 이제 가족권 만족할 건 뭐라고 했어? 화살 마지노트만 무조건 써야 된다며. 그러니까 여기에 무조건 세 가지 금방 끝났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그거 쓰면 되겠네? 4, 5, 6이 3한테 대응되는 경우 가족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4, 5, 6은 1, 2한테만 대응되어야 되므로 8가지이다. 그러므로 6, 8에 48가지이다. 인정? 인정? 마지막은 안 쓰고 말로 해야 되지? fx가 x를 만족하는 게 한 가지인 경우 세 가지이고 2, 3, 4, 5, 6은 한 세 가지 경우이고 그거를 뭐 f1, 1이라고 x는 1에 대응됐다고 가정하겠다. 2, 3, 4, 5, 6은 1한테만 대응이 돼야 되므로 한 가지다. 그러므로 세 가지이다. 다 더하면은 27 더하기 48, 30 더하기 48, 78 이라고 쓰면 되겠지. 인정?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차라리 진짜 일반식 나와가지고 뭔가 찾아가는 그런 경우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직접 쓰는 게 훨씬 나아. 이게 말로 쓰기 좀 애매하다 하더라도 그냥 이제 내가 편안하게 쓰는 걸로 풀어가도 된다 이거지. 누구한테 뭐 썼으면 가정하고 나머지 어떻게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다. 근데 그때 중요한 거는 이게 분류하는 작업들. 분류 첫 번째 기준 잡고 기준이 몇 번 등장하고 그걸 만족하는 게 누가 될 거고 마지막에 꼭 그 순서가 돼야 되냐로 고민해 주시면서 가주길 바라겠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 요거 자연계열 요거 일단 하나 받고 하고 자, 자유전공부터 갑시다. 자유전공부터 한번 가봅시다. 이거 어제 보니까 다 홀짝 나눠서 했던데 잘 따져보면 이거 홀짝이 크게 의미가 없을 텐데 이게 보면은 봐봐 이게 결국 여기 2분의 1씩 아니야? 여기를 원점으로 잡으라고 하지 않았나? 문제에서 아닌가? 아, 그런 건 알려주지 않았구나. 어차피 요 길이로 보게 되면은 요게 지금 2분의 1씩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 그럼 지금 몇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이번에 하나, 둘, 셋, 네 개. 한 줄 들어가면은 2분의 1더 늘어나겠지. 2분의 1이 n-1개 있는 거 맞아? 여기를 원점으로 보게 되면은 요 시점에 잡으면은 2분의 1이 n-1개 있는 겨. 이게 요런 게 찾기가 좀 어렵다고 한다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게 이거 한 줄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를 보고 또 한 줄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보고 오케이? 그 이제 관계식들을 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서 n번째가 되면은 이렇게 되겠다라고 수식을 쓰는 거. 오케이? 그래서 지금 A를 원점으로 볼게. 0,0. 그러면 이 시점의 x좌표는 뭐가 될 거야? 2분의 n-2분의 1이 n-1개 있다는 얘기지? y좌표는 어떻게 될까? y좌표는 그대로 n개 되는 거 맞나? 이렇게 될 거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였어? C, A. 어차피 C, A, B니까 뭐 이렇게 직간삼각형으로 보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요 길이는 2분의 n-1이고 요 길이는 n 될 거니까. 맞지요? 그리고 요거 보니까 뭐 이렇게 뭐 호빈이었나 주영이었나 n은 짝수일 때 n은 2n. 야, 변수 달라져야지. 어떻게 n은 짝수라고 했는데 어떻게 2n이 돼? 말이 안 맞지. n은 짝수라고 할 때 2k, n은 2k. 그리고 또 2k만 쓰지 말고 가로 열고 k는 자연수. 자연수. 그래야지. 아니, 왜냐면 실수가 들어가면 또 짝수가 안 맞잖아. 홀수로 쓸 때는 n은 2k-1, 가로 열고 k는 자연수, 가로 닫고. 그렇게 항상 써주고. 콜? 요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요 어차피 요 빗변 길이 그냥 구하면 되는 거잖아. 빗변 길이는 4분의 1의 n-1의 전체 제곱 더하기 n제곱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니까 어렵지 않겠죠. 요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되면 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은 저 그냥 계산하면 돼. 계산하면은 뭐 분수 다 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은 루트 5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분의 n, 2n으로 이렇게 나와.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쓰겠냐? 점 A를 원점 1 하겠다. 점 A를 아니면 어차피 사실 뭐 요 상황이면 좌표평면으로 좀 쓰는 게 좀 이쁘장하니까 A를 뭐라고 할 때 뭐 길이를 표현하기 애매하니까 C에다가 A, B에다 수선해봐 내렸을 때 그거를 H라 하고 졸라 귀찮으니까 사실 저럴 때는 이제 제일 편한 게 A를 점 A를 0,0이라 하면 점 C는 2분의 n-1 n B는 n, 0이다. 그러므로 사인 알파는 모이다. 끝.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근데 저 사인 알파를 구하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야. 왜냐 보니까 이제 그 뭐야 저 외접원 저 최소값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최소값이 이게 정사각형들이 모두 한 원으로 둘러싸였을 때 이게 말투가 조금 애매한 게 뭐 그치 최소라고 할 수 있지. 이게 지금 뭐 요렇게 이제 있는 원도 있을 거란 말이지. 오케이? 그 중에서 최소가 언제냐 이거지. 최소는 딱 여기 4개 딱 지날 때. 예, 그거 물어보는 거다 이거지. 요 4개를 지날 때. 그럼 이제 다 포함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커지게 되면은 반대로 더 길어질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지날 때가 최소가 될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둘러싸여 있는 거니까 이게 전체 다 큰 거거든. 근데 요 3개를 지나는 놈은 대칭이라서 요 점도 같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요 각이랑 요렇게 할 때 이 각이 어떨까? 같지? 원주각의 성질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원주각에 의하여 여기를 지나는 놈은 여기도 지날 수밖에 없어. 무조건. 여기까지 오케이? 만약에 여기를 지나는 놈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못 지나지. 원이 이렇게 발생될 거니까.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이걸 다 감싸라고 했으니 그럴 거면은 이 점을 포함한다 친다면은 여기 이렇게 지나야 돼. 뭐 이렇게 지나는 놈도 있겠지. 그럼 원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니까 최소가 된다며. 작아져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지나면서 여기랑 지날 때가 제일 작은 원이 되겠지.
오케이? 얘는 지나고 싶어 지난 게 아니야. 여기 지나니까 어쩔 수 없이 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정사각형 모두 한원을 둘러싸야 할 때 원의 반지름이 최소일 때는 요거를 예를 들었을 때 요런 상황이다 라고 뭐 그렇게 해서 뭐 그려주면 되겠고. 오케이? 아니면은 A, B, C를 지나는 원이어야 한다 라고 쓰면 되겠지? 인정? 그러니까 반지름 최소값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구하라고 사인 알파를 구한 게 그거네. 사이버 측사는 얘기네. 그러면 지금 요렇게 삼각형에 대해서 여기 알파 값 찾아낸 거잖아. 그럼 이제 BC 길이 찾으라는 얘기네. BC 길이. 그럼 B점 좌표는 n, 0을 찾아냈으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정사각형이 모두 하나로 둘러싸야 할 때 최소는 A, B, C를 지나는 원이 반지름이 최소가 된다. BC의 길이는 얼마이므로? BC 길이 얼마냐? BC의 길이는 2분의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5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므로 2n 플러스 1이므로 사인 알파 분의 BC는 2Rn 이고 아래는 이제 뭐 위에 있는 거랑 짬뽕 해가지고 여기 사인 알파 여기 사인 알파 넣어 일로 와. 그래서 저기다가 넣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8n분의 루트 25n 4제곱 플러스 6n제곱 플러스 1 요렇게 오케이? 여기까지 됐나? 그리고 나서 밑에 이제 2의 3번 보니까 64n제곱이 졸라 반갑게 보여. 64n제곱 곱해준 게 너무 반갑게 보이네. 그래서 저 fn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뭐 뒤에는 저거래. 그때 뭐 저기 뭐 해서 뭐 an이라고 하는 거 계산하는 거 뭐 쓰는 거 어렵지 않죠? an은 계산한 거 쓰면은 25의 n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야 숫자 봐라 206 플러스 50d의 n 세제곱 플러스 6 플러스 2분의 3d의 n제곱 플러스 1이 된다. 와 숫자 개 같다. 근데 저게 사실 숫자가 결과값을 이쁘게 맞추려고 어쩔 수 없이 더러운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던 거야. 얘들아 그럼 이제 어떡할래? 저놈이 저 수열이 n이 2d-6에서 뭘 찾으래? 막 그러면은 방향성이 잡혀요? 뭐 호빈이 뭐 눈치챈 거 있어? 방향성 잡혀? 안 잡혀? 아직 저거 방향성 좀 안 잡히면 안 되는데? n에다 숫자 넣고 계산할 결과값 따질 거란 얘기잖아. 어. n에다가 숫자 넣고 계산해서 결과값 따질 거라며. 입력, 연산, 출력한다며. 그러니까 왜? 일단 왜? 함수잖아, 함수. 주영아, 우리 화요일날 어딨어? 또 터치가 안 돼, 갑자기. 화요일날 이거 했잖아. 모든 자에서 n에 대하여 숫자 넣고 계산 결과값 따질 거라며. 함수. 그게 내가 화요일날 했잖아.
이거 이렇게 함수를 표현해가지고 이 함수에서 뭐 보기로 했어? 자연수만 넣으면 되는 거야, 자연수만. 만약에 여기다 2분의 3을 넣었는데 음수가 나와서 괜찮아. 2분의 3 따위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요 결과값에다 요 함수에다 2분의 3 넣었을 때 y좌표 음수가 괜찮아. 자연수 아니니까. 오케이? 그럼 지금 얘하고 뭐가 달라질 게 있겠냐 이거야. 요게 눈치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건 자주 나오니까 입력연산 출력. 숫자 넣고 계산해서 결과값 볼 건데 그때 상황이 너무 복잡해진다 이거지. 어차피 이거 4차 함수다 이거야. 그러니까 4차 함수에서 뭐가 들어가야 돼? 자연수만 넣을 거야. 자연수만. 오케이? 요게 이제 하필이면은 이제 이런 건 함정입하지. 자연수만 돼야 된다 이거야. 자연수만. 그 다음에 이제 가 된다. hx는 저놈을 이제 함수로 보면 안 돼. 저놈은. 왜냐하면 우리는 함수는 실수범위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자연수 범위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hx라고 새로 하나 이름을 좀 붙여서 가야 된다 이거지. hx로. 변수 안 바꿔도 되는데 웬만하면 바꿔주면 돼. 왜냐면 얘는 일반적으로 자연수에서만 얘기하니까. hx를 25 x 4제곱 마이너스 귀찮아. 뭐 이렇게 하자. 콜? h 프라임 x는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50x 마이너스 3 2x 마이너스 d 마이너스 4로 이렇게 인수분해 돼. hx는 라 할 때 임으로 오케이? x는 0 50분의 3 2분의 d-4에서 그 값을 갖는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n이 아니라 hx가 저기서 그 값을 갖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저기서 최소값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저 최고차익에서 양수잖아. 맞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제서부터 만족해야 되는 거. 저거랑 살짝 연결해 가본다면은 어차피 D는 뭐래? 다연수래. 다연수. 그 느낌상. 만약에 이런 거 셀가스. 이거 자연수 아니지. 그 느낌상 딱 얘잖아, 얘. 맞지? 그럼 이제 얘랑 갖다가 둔다고 쳐보자, 이거지. 자연수가 등장하지 않잖아. 계산해보면 되지. D-4는 4D-12. 8은 3분의 10벌? 좆된. 괜찮아. 아까 얘기했다시피. 왜냐면 쟤는 함수고 쟤는 수열이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갖는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돼야 되겠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게 이거잖아. 저거 다 간격 똑같으면은 그러면 최소값이 어차피 0이랑 다 같아지는 거 맞나? 맞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케이스를 좀 써줘야 되겠지. 2분의 D-4가 50분의 3보다 크다면 오케이? hx는 x는 2분의 D-4에서 최소를 갖는다. 가즘으로 an 또한 n이 2분의 D-4에서
최소를 갖는다. 여기까지 오케이? 홀? 그런데 방금 계산해보니까 저게 자연수가 아니었지. 크다고 했잖아, 내가. 이거 치우치잖아, 이렇게. 길이가 같으면은, 이렇게 되잖아? 0, 5. 내가 50분의 3보다 크면 더 뒤로 가 있잖아. 50분의 4라고 치면 0이 50분에서 잘못 썼다. 25분의 3. 25분의 3. 50분의 3이 아니라 25분의 3. 쏘리. 완벽한 대칭, 여기도 살짝 삐끗하게. 오케이? 살짝 삐끗하게. 자연수에 되는 거니까 어차피 여기 말이 안 되니까 여기서 무조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삐끗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최소가 갖는다. 하지만, n이 2분의 d-4일 때, d는 여기서 최소가 간다고 한다면, 2분의 d-4는 2d-6가 같아야 되는데, d는 자연수가 아니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찾냐 이거야. 괜찮아. 왜냐면 봐봐. 그게 아까 3분의 얼마였어? d가. 아까 3분의 8이었지. 그럼 이제 이 또는 3. 이란 얘기 되겠지. 왜냐면 어쨌든 그래프는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자연수만 볼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였고 여기였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가는지 여기 이렇게 갈 건지 그걸 판단해라 이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 조금 더 센스 있게 본다면 어차피 얘는 뭐야? 짝수야. 짝수래. 이거 어차피 이거 뭐야? D가 홀짝. 어차피 자연수가 들어가게 2분의 1이면 이거 2분의 얼마 나오거나 2분의 아니면 이거 정수 나오거나 하겠지 뭐. 인정? 여기까지 오케이? 콜? 요 숫자를 보지 말고 얘가 기준이지 얘가 팩트야. 이놈과 알고 보니까 어떻게 D값에다가 이거지. 나는 이걸 6을 맞추고 싶어. 6. 그럼 D가 얼마냐? 16이라 쳐. 그럼 D가 16이라고 쳐? 그럼 이거 6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6에서 최소값을 맞출 거면 6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D에다 130 곱한 다음에 적당히 빼가지고 못 만들겠냐고 6을. 그러니까 얘가 팩트다 이거지. 근데 여기서 최소를 간다고 가정해서 해봤는데 조건이 안 맞아? 걔는 아니네. 그럼 그 다음 뭐야? 이 근처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얘보다 2분의 1 작은 놈. 2분의 1 작은 놈. 왜냐면 그래야지 얘가 자연수가 나올 거니까. 인정? 아니면 이제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거냐? 그러므로 D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이게 지금 자연수라고 지금 가정해서 간 건데 안 맞은 거잖아. 그러니까 D는 홀수란 얘기겠지. 인정? 그럼 뒤에 홀수란 얘기는 이제 여기서 뭐야? 뒤로 한 칸 갔냐? 앞으로 한 칸 갔냐? 그거 찾아내는 얘기지. 여기다 빼기 2분의 1가 얘랑 같아지는지, 여기다 더하기 2분의 1에서 얘랑 같아지는지 찾아내라 이거지. 오케이? 아니면 여기서 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차라리. AN 또한 여기서 최소를 갖는다 할 수 있다. 오케이? 중요한 건 얘가 자연수가 되는 거잖아. 맞지? D가 짝수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자연수. 이므로 여기서 무조건 최소값을 가져야 돼. 오케이? 뒤에 짝수라고 하게 되면 여기 대표적인 숫자가 2K잖아. 그걸 계산해서 얘랑 맞춰서 했는데 K가 그래 뭐 하지 뭐. 그렇게 한번 가보자 이거야. 함수식이 아니라 최소를 가져야 한다. 가질 수 있다. 최소를 가질 수 있다.
D가 2K, K는 자연수인 경우 N은 K-2 맞지? K-2고 이고 N은 2D-6은 자 얼마가 되는 거야? 쟤는 4K-6 이다. 그럼 K-2는 4K-6이므로 3K는 4 이므로 조건이 성립 안 한다. 오케이? 헐? D가 2K-1 K는 자연수인 경우 HX는 X는 2분의 D-4에서 최소를 갖지만 2분의 D-4는 자연수가 아니므로 AN은 N이 2분의 D-4에서 최소를 갖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므로 뭐야 왜 또 움직이잖아. 그러므로 AN은 N이 저기 뭐야 2분의 D-4 빼기 2분의 1 왜냐하면 지금 K가 뭐였어? 홀수였으니까 홀수의 짝수 빼면 홀수일 거 아니야. 자연수 맞출 거니까 빼기 2분의 1하거나 얘는 2분의 D 빼기 4 플러스 2분의 1에서 최소를 가져야 한다. 가 되겠지. 최소를 갖는다. 그럼 이제 여기서 두 개 계산해가지고 저기를 해가지고 자연수 탁 등장하는 거 찾아내면 된다는 거야.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그게 누구냐면은 그래서 D가 그때 5가 나와. 5. 5. 미안. 네. X좌표가. 그치. 그러니까 4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쳤을 때 여기가 x가 아까 2분의 d-4였단 말이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거 이거는 내가 찾아낸 팩트야. 팩트. 제가 팩트인데 근데 걔가 뭐가 되래? 걔가 2d-6이 되래. 얘가 되래.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결과 6을 맞출 거야. 그럼 여기다가 뭐야? D가 그래서 아까 16이 나왔다 쳐. 16. 16에다가 요 어떤 결과를 6 맞추는 거 만들 수 있잖아. 16에다가 3을 곱한 다음에 뭐야? 16에 4, 48. 48에다가 6 맞출 거니까 42를 빼면 되는 거잖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최소가 되는 놈이어서 너랑 같다라고 계산을 해봤는데 D값이 3분의 아까 16이 나왔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D가 자연스럽게 된 조건이 위배가 된다 이거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였냐면은 왜냐면 수열 자연수 앞에서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편하게 하고자 강제로 함수로 바꿔버렸으니까 함수는 실수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얘랑 맞지가 않으니 요 주변 언저리에서 최소값이 등장할 거다 이거야. 근데 그게 얘보다 2분의 1 뒤에 있는 놈인지 2분의 1 앞에 있는 놈인지는 몰라 나도. 실제는 뭐 해봐 계산해봐야 돼. 계산해보고 해야 되는데 다행인 건 뭐냐 그렇게 만약에 얘가 2분의 1을 뺐는데 여기다 2분의 1을 더했는데 이거랑 같이 연산 딱 했는데 둘 다 정수 나왔어. 그러면 좆되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저식에다 숫자 넣고 뭐 해야 돼? 계산해가 누가 더 작은지 찾아내야 된다 이거지. 다행히 근데 그렇게 해서 2분의 1을 빼고 2분의 1을 뺐는데 하나만 정수가 나왔다 이거 하나만. 하나가 3분의 17 나오고 하나가 5가 나오거든. 오케이? 그렇게 돼버린 상황인 건다 이거지. 가릿? 요렇게. 네. D가 5.
다음 자연수의 조건이 이상하지 않고 I가 최소값을 가지면 그래프상에서는 1이 최소값. 아, 내가 잘못 뺏겼다. D 플러스 4야. 미안. 내가 잘못 뺏겼어. D 플러스 4. D 플러스 4. 쏘리. 2분의 D 빼기 4가 아니라 D 플러스 4. 생각해보니까 미안. 아, 그치. 여기, 이건 잘 베꼈었는데 이거 계산 내가 잘못했네. 네. 그렇게 해서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 오케이. 넘어가도 될까요? 이게 딱 요런 게 이제 마지막 변화고. 수능이나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할까? 모의고사는. 애초에 여기를 자연수로 줘. 이렇게 해서 끝날 수 있게끔. 아니면은 애들이, 이거 아니요. 당황하지 않게끔 뭐해? 조건으로 추가시켜가지고, 얘들아, 이거 원래 홀수야.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 2분의 자연수가 안 나오는 거니까, 요 양쪽에서 뭐 하나 니들 해야 된다라고 이제 힌트를 자꾸 주지. 논술은 그냥 힌트 주지 않고 그냥 니들 알아서 해, 새끼들아. 이런 거고.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나는 차라리 3분의 8이라도 쓰는 게, 맞아. 원래 플러스는 3분의 16 이라도 쓰는 게 맞아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답안에서 감점 당하는 거니까, 한 B 플러스니까 75%. 한 75%.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자, 자연으로 넘어가시죠. 그래서 요 1번만 하고 잠깐 쉬자. 1번만. 요거는 뭐 다들 잘 하셨더라고요. 점 Q의 좌표를 T로 나타내어라 라고. fx와 곡선 저기에서 한 점 P에서 루트 3에서 접하도록 하는 A값 찾아봐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저기 GTX 제곱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t는 0에서 접함으로 판별식은 0이어야 한다 라고 하면 되겠죠? 맞죠? 그리고 저기 뭐야, 이거 조금 더 어차피 결과값을 아니까 빌드업을 좀 쌓자. 저 왠지 그러니까 노수 같은 거 보게 되면 사실 저 점 P 같은 거, 점 Q 같은 거 좌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뻔질나게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니 처음부터 빌드업을 점 P의 좌표를 P, 루트 3 P라 하자. 오케이? fx와 y는 루트 3 x는 점 P에서 접하고 a는 gt라 하였으므로, 오케이? gt x제곱 마이너스 루트 3 x 더하기 t는 gt x-p의 전체 제곱 이다 라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전개해서 계산하니까 p는 2gt분의 루트 3 이고 4gt분의 3은 t. 그러니까 이제 뭐야, 4t분의 3은 gt. 이렇게 다 되겠지? 그래서 점 P의 좌표는 3분의 4t 6분의 4. 왜 계산이 안 돼? 6분의 4 그러니까 계산하면 3분의 2 루트 3 t 컴마 3분의 이제 루트 3이니까 2t
루트 3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점Q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점Q의 좌표. 점Q의 좌표는 또 어떻게 구할까? 또 이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게 여기가 몇 도? 60도, 30도. 몇 대면 1대 루트 3. 이게 되겠으니 점P X좌표에다 뭐 더하면 돼? 점P X좌표에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점P 좌표는 저거 이고 2 된다.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H 좌표를 3분의 2 루트 3 t, 0이라고 한다면은 HQ의 길이는 2t 루트 3이므로 점 Q의 좌표는 너는 3분의 8 루트 3, 0이 된다. t 어디 갔어? t. 이렇게. 헐. 이렇게 계산하면은 점표 좌표는 계산하고 마무리가 끝. 됐나? 네. 그 다음에 이제 m은 0, GT에서 원C의 근 접선의 길이를 LT라고 하자. 그때 도함수 L'T를 구하고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그러면은 뭐 이제 여기다 그림 살짝 그려서 도움받아 보면은 GT 즉 여기가 GT 0, GT니까 4t, 3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한 점 Q 좌표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이게 원의 중심이잖아. 반지름은 안 알려줬고 이렇게 반지름 4t지. 반지름 정해졌죠? 요 2t니까 여기의 길이는 4t로 무조건 정해졌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보면은 얘가 4t란 얘기죠? 여기 뭐야 이렇게 하면은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요 삼각형과 요 파란 색깔 삼각형 둘이 모임? 아니지. 잠깐만, 저 원점 지나는 게 아니잖아. 쏘리. 속았네. 그림 보시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었어. 응?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접선의 길이를 LT.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게 LT 되는 거 아니야? LT. LT는, 근데 이제 원의 반지름은 4t 이므로 LT는 여기 Q점 좌표 아까 얼마였지? 3분의 8 루트 3. t, 0.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열심히 써서 가는 거. 맞죠? LT이므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자. LT제곱 더하기 16T제곱은 3분의 64T제곱 플러스 16분의 T제곱 9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LT제곱은 LT는 루트 바로 계산하면은 3분의 16T제곱 플러스 16T제곱분의 9가 된다. 라는 단순 계산이죠. 3분의 64T제곱에서 저 16T제곱 빼게 되면 3분의 16T제곱 되니까 48 빼니까. 그럼 이제 이거 뭐해? 미분하네? 사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별거 없죠? 그냥 식 세워서 미분해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L'T라고 하는 놈 미분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너는
너는 루트 3분의 16t제곱 플러스 16t제곱분의 9 분의 1 곱하기 3분의 16t 빼기 16분의 t세제곱 9. 와우, 숫자 아주 그냥 다이나믹하다. 저거 2분의 1로 바꿔가지고 미분해가지고 다 해서 하면은 여기까지 콜? 네, 콜.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무한대로 보내려면 무한대로 보내면 분모 1차, 분자 1차 루트 3분의 4분의 3분의 16 맞죠? 그래서 리미트 t는 무한대로 갈 때 L'T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3분의 16이므로 3분의 4 루트 3이다. 하고 이것도 뭐 별거 없었어요? 이것도 뭐 별거 없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이게 했네. H라 하자. 근데 삼각형 PQH 밑면은 오케이. 단면이 항상 정삼각형일 때 이 입체 부패를 구하여라. 이것도 뭐 별거 없죠? 결국 이제 요런 거잖아. 우리가 그 뭐 수능 특강이나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는 단면 넓이 부피 구하는 거. 얘가 P고 얘가 Q잖아. 아까 P점의 좌표가 아까 얼마였어? P점의 좌표가 3분의 2 루트 3t 3t, 2t 이고 얘가 3분의 8 루트 3t, 0이었잖아. 맞죠? 그때 이거 단면 잘랐을 때 이게 정삼각형이 나오는 거죠. 뭐 하는 거였어? 요게 지금 그 정삼각형 한 변 길이 되는 거 맞니? 이게 저 길이는 뭐야? 저 직선의 y좌표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야? y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인정? 그럼 어디지다? 저기잖아. 3분의 8 루트 3t 0이잖아. 이게 요 길이 인정?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쓰면 되겠지. 직선 뭐 진선이래. 직선 PQ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에 x 마이너스 3분의 8 루트 3t 이므로 단면의 넓이는 정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의 제곱 3분의 1에 x 마이너스 3분의 8 루트 3t 오케이? 근데 여기서 또 조금 더 센스 있게 뭐 안 써도 되긴 하겠지만 어차피 마지막에 부피할 때 구하는 거라 안 써도 될 것 같지만 좀 더 이쁘게 쓰게 되면은 x의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분의 2 루트 3t에서부터 3분의 8 루트 3t까지. 왜냐면 POQ라고 했으니까.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지만 저는 이다. 오케이? 그러므로 부피는 3분의 2 루트 3t에서부터 3분의 8 루트 3t까지 해가지고 12분의 루트 3에 제곱 어디 갔어? 3분의 8 루트 3 t 제곱 dx dt가 아니라 dx 오케이? 그러면 바로 적분 가능하지? 36분의 루트 3에 x 마이너스 3분의 8 루트 3t에 전체 세제곱에 저 꼬라지 아주 그냥 8 루트 3t 3분의 2 루트 3
t. 이렇게. 오케이? 자, 앞에 들어가면 0이 나오고. 뒤에 거 넣고 계산하면 이쁘다 계산 다 돼가지고 얼마? 2t 세제곱 딱 등장함. 사실 얘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우리는 항상 이제 저기를 숫자로 줬던 것들을 계산했던 건데, 그냥 숫자가 아니라 그냥 이제 뭐 t로 나와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그냥 이제 t 달고 그냥 계산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었다. 헐. 잠깐 10분 쉬시죠.